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10주차 제3교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하여 중국 기업의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텐센트는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태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 또한 인터넷 플러스를 기반으로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위챗, 웨이신,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수단인 위챗 페이, 그 다음에 공중하오 서비스 등 경계를 뛰어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2017년 위챗, 웨이신 기반의 모바일 앱 스트리밍 서비스인 xiao정시를 출시하여 새로운 인터넷 공동체,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를 창조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카오톡의 예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는 현재 텐센트가 어느 정도까지 디지털 공동체 또는 디지털 산업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휴대전화에 더 이상 배달의 민족, 카카오페이, 사진 어플, 쇼핑 사이트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배달의 민족을 검색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문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혹은 당신이 애용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레스토랑의 서비스 창이 뜬다. 그것을 통해 주문과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중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내용은 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중국은 스마트 인 차이나 유한나 지음 내용에서 206페이지, 207페이지 내용, 208페이지 내용까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점들은 더 이상 주문받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와 상업자를 간편하게 연결시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업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각각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위챗, 웨이신에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문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든지 또는 슈퍼마켓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문과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QR코드를 스캔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통시장과 같은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할 때도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과 함께 QR코드를 확인해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상업자를 간편하게 연결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업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매우 편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샤오 정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샤오 정쉬는 위챗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방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서 개방은 협력을 의미한다. 샤오 정쉬의 장점은 더 이상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위챗 검색 기능 또는 QR코드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샤오 정쉬는 위챗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했습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위챗 검색 기능과 QR코드를 통해서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리가 단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플러스 기반의 협력은 경기와 업종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IT 업계에서 샤오 정쉬는 근래에 탄생한 최고의 혁신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처럼 인터넷 플러스 기반의 협력은 경기와 업종을 뛰어넘을 때 서로 간의 기존의 경계와 기존의 업종 간의 분할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기술 전문가인 류통은 샤오 정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샤오 정쉬는 크로스 플랫폼의 연구 기술과 웨이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융합한 최고의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간에 또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플랫폼의 연구 기술과 또 기존의 위챗, 웨이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융합한 최고의 상품이다 이겁니다. 텐센트는 샤오 정쉬를 오픈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공동 창조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또는 바이두와 다르게 텐센트는 샤오 정쉬를 오픈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공동 창조, 디지털 경제를 오픈해서 공개성을 통하여 개방성을 통하여 디지털 경제 또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공동적으로 창조하고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샤오 정쉬의 탄생은 기술혁명보다 소비자 체험혁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QR 스캔으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 위챗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는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보다는 작은 혁명을 일컫는 마이크로 이노베이션 개념과도 서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샤오 정쉬의 탄생은 기술혁명보다 소비자 체험혁명에 더 가깝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 위챗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챗,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웨이신, 위챗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 큰 파괴보다는 작은 혁명을 뜻하는 마이크로 이노베이션을 웨이추앙신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과도 서로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 체험 중심의 마이크로 이노베이션을 같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기능적 혁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 체험 중심의 마이크로 이노베이션을 같이 실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들에게 기능적 혁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내용입니다. 샤오숑슈는 이 점을 이용해 위챗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말이다. 되어 있습니다. 위챗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유연하고 개방적이지만 또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텐센트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 또는 디지털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기업의 4차 산업 중에서 중국 인터넷 산업과 전통 산업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창조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 산업에 도전하여 시장 질서를 파괴하면서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중국 경제 연도 인물상을 수상한 알리바바의 마윈과 완다 그룹의 왕젠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10년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오프라인 상점에 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전통 소매 산업을 물리치고 전체 소매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론을 벌였고 또 내기를 벌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년 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산업이 전통 소매 산업을 물리치고 전체 소매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을 움직이는 거인들과의 대화, 이대형 저의 책입니다. 이 책의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내용과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의 131페이지 내용입니다. 구글은 광고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트위터는 미디어 산업에, 에어비앤비는 호텔 산업에, 우버는 운수 산업에 도전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콰이디, 360, 360,搜狐, 요쿠, 신화 등의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 산업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자, 132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알리바바 마윈과 완다그룹 왕젠린의 내기한 판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저녁
시나 과학기술 속보가 2012 CCTV 중국경제 연도인물 대해 보도했다. 함께 수상한 알리바바의 마윈과 완다그룹의 왕젠린이 현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10년 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오프라인 상점에 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전통 소매 산업을 물리치고 전체 소매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거액의 내기를 벌였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윈 얘기한 것입니다. 알리바바, 마윈. 전자상거래가 전통 소매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쇼핑을 온라인에서 해결하고 상점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왕젠린, 나의 생각은 다르다. 소매업의 전체 규모는 성장하겠지만 10년 안에 전자상거래가 전체 소매시장의 절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둘째, 구매인은 필요한 물건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기본적이지만 그 외에 소비 행위 자체를 과시하며 즐긴다는 의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이런 부분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셋째, 전통적인 소매상들도 점차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상점으로 이끌고 있다. 만일 소매업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산이다. 큰 개념으로 먹고 입고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을 뜻하지만 전자상거래가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다리를 주물러준다거나 귀를 파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대체할 순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전부 다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왕진린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소매업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산이다 하는 뜻이 맞는 것인지, 마윈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쇼핑을 온라인에서 해결하고 상점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인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마윈,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가 생활방식의 변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상점의 직원들이 1980년대, 1990년대에 소매 서비스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택배회사의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이 이야기한 오프라인 소비가 제공해준 만족감을 전자상거래에서는 다른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왕젤린 했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10년 후 전자상거래가 중국 소매시장 점유율의 50%를 달성하게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1억을,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이 내게 1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기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샤오미 레이쥔과 거리 그룹 동명주의 내기 한판입니다. 텐센트 과학기술 보도에 따르면 제14회 중국 경제연도인물 선정 수상식장에서 샤오미의 레이쥔과 거리 그룹의 동명주는 5년 후 샤오미의 매출액이 거리 그룹을 뛰어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10억 위엔을 주는 내기를 걸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열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 그룹은 전자산업에서 전통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샤오미는 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휴대폰을 핵심으로 한 휴대폰 기기를 핵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명주입니다. 5년 후 샤오미가 거리 그룹을 뛰어넘는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현재 매출액만 보아도 샤오미의 연매출은 300억 위안에 불과하지만 거리의 전자제품 매출액은 1000억 위안을 넘었다. 레이쥔. 물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샤오미가 거리의 매출액을 넘기는데 5년이면 충분하다. 그에 대한 세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샤오미가 공장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샤오미는 경로, 쥐다오와 소매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가 면에서도 우세하다. 셋째, 샤오미는 제품 연구와 유저 체험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끊임없이 제품 품질을 높일 것이며 시장 공간을 높여 나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샤오미가 거리 지투안의 매출액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동명주 샤오미가 가격 경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리는 가격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에 의지한다. 게다가 샤오미는 마케팅을 너무 중시해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와 달리 거리는 판매 후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샤오미가 최근 몇 년간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얼만큼 이룩해낼지는 미지수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동명주 회장이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샤오미가 계속할 수 있을지 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이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용자들과 비교적 거리가 멀다. 하지만 샤오미는 사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다. 또한 거리는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샤오미처럼 집중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 게다가 샤오미의 제품과 서비스 그 자체가 마케팅이지 마케팅에 대한 모든 집중을 따로 쏟아붓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윈과 왕젤리는 다시 한 명씩 나누어 시상자를 지지했다. 마윈은 동명주를, 왕젤리는 레이쥔을 지지했습니다. 마윈과 왕젤리는 한 명씩 나누어 시상자를 지지했다. 마윈은 동명주를, 왕젤리는 레이쥔을 지지했다.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이 행사에서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 산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펼쳐질까? 미래에 어떤 쪽이 승리하게 될까? 예. 여러분들이 중국의 Fortune Global 500, 글로벌 500대 기업을 보시면 아직까지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덩쉬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중국 인터넷 산업 기업과 전통 산업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는 굉장히 흥미있는 분야이자 앞으로
중국 경제가 또 중국 기업의 경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